1970년대 라이벌이었던 남진과 함께 한국 가요계의 한 시대를 양분했던 슈퍼스타입니다. 주로 트로트 보컬로 주목을 받았지만 120여 곡이 넘는 수많은 히트곡을 작사 작곡한 대한민국 대표 싱어송라이터입니다. 한국 노래방 반주기에 수록된 곡이 가장 많은 가수이기도 합니다. 앨범 발표수만 200여 장 이상이고 800곡 이상의 자작곡을 포함하여 총 2600곡을 발표하는 등 트로트 황제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콘서트에서 노래 부를 때에 본인이 작사 또는 작곡을 한 곡이면 한 손을 들고 작사 작곡을 모두 한 곡이면 양손을 드는 퍼포먼스를 한다고 합니다. 1966년에 천리길로 데뷔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해당 연도에 나훈아가 발매한 음반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자료에는 1969년 5월에 천리길이 발매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1974년생으로 알려져 있으나 호적상에는 1951년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나훈아는 연예계 생활이 험하기에 데뷔 초 얕잡아 보일까봐 나이를 올렸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는 먹을 것도 부족하고 질병도 많아 아기가 태어나도 2년을 살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아 아이를 호적에 등록하지 않고 있다가 3, 4살이 될 때 등록하는 경우가 제법 많기도 했지만 정확한 사실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나훈아는 중학교 시절 야구를 했습니다. 부산에서 야구 선수를 했는데 실력이 뛰어난 내야수였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에는 이미 노래 하나는 끝장나게 잘하는 학생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1학년 때 한 번은 봄소풍을 골짜기로 갔는데 장기자랑 시간에 이별의 부산 정거장을 불렀다고 합니다. 당시 너무 잘 불러서 같이 소풍 온 다른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환호성을 질러 골짜기가 환호성으로 가득 찼었다고 합니다. 묵직하고 중후함이 느껴지는 발성이며 저음에서 고음으로 다시 고음에서 저음으로 내려오며 목소리를 꺾는 것이 나훈아의 트레이드마크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워낙 목소리와 창법이 개성이 강하다 보니 나훈아를 따라하는 가짜 나훈아들이 많습니다. 특히 가수나 가수 지망생들 사이에서 부르기 어려운 노래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워낙 나훈아의 개성이 강하다 보니 다른 사람이 나훈아의 노래를 부르다 보면 어설픈 모창으로 들리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남진은 나훈아의 최고 라이벌로 꼽힙니다. 남진은 수려한 외모에 호탕한 목소리로 대중성이 강한 가수였고 나훈아는 상대적으로 외모는 터프했으나 싱어송라이터로서 대중적으로 음악성을 더 인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러한 극명한 두 가수의 특성으로 언론 및 대중들은 두 사람을 라이벌 구도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노래 스타일도 남진은 도시의 세련된 느낌의 가사를 주로 사용했고 나훈아는 고향에 대한 향수나 서정적인 분위기의 가사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두 사람의 집안 배경 차이도 한몫했는데 남진은 전남 목포 출신의 매우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고 나훈아는 부산의 평범한 서민집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팬들의 특성 역시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공연장에 가면 남진 팬들은 나훈아에게 소도둑놈 저리 가라 라고 외치고 나훈아 팬들은 남진에게 돼지 멱다는 소리 치워라를 외치며 엄청나게 싸웠다고 합니다. 둘은 1973년 개봉한 영화 어머님 생전에 같이 출연하기도 했는데 이 시기에 남진이 먼저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었지만 점차 나훈아가 곡의 예술성 및 완성도를 높이면서 예술가로서 더 인정받았습니다. 나훈아 콘서트는 티켓을 발매하자마자 10초도 안 돼 매진되기 때문에 콘서트 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렵다고들 합니다. 너무 콘서트에 가고 싶어 아들, 딸을 전부 동원해서 예매를 하려고 해도 성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콘서트 예매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나훈아의 신비주의 전략 때문입니다. 나훈아는 극도로 신비주의 전략을 유지하고 있으며 신곡 발표를 방송이 아닌 무조건 콘서트에서 하기 때문에 팬들이 신곡이나 나훈아 노래를 듣기 위해서는 콘서트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라이벌로 꼽히는 남진의 경우 콘서트 티켓이 매진되기도 하지만 나훈아만큼은 아닙니다. 남진의 경우 나훈아보다 방송 출연이 작고 신곡 발표도 방송에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훈아 팬들보다 콘서트에 가야 하는 필요성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훈아는 극도의 신비주의 전략을 유지하고 남진은 대중적인 신구를 지향했습니다. 나훈아는 고등학교 때 서울의 서라벌예술고등학교로 성악을 하기 위해 전학을 왔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작곡가 심영섭이 오아시스 레코드 사장을 소개시켜줬고 LP판을 무료로 녹음하게 되면서 대중가요 가수로 데뷔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훈아의 아버지는 나훈아가 공부를 잘하기에 의사나 판검사가 되기를 바랬는데 가수를 한다고 해서 아버지는 죽을 때까지도 나훈아를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인기가 많았던 나훈아는 스토커에게 테러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1972년 6월에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한 스토커가 무대에 올라와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관객들은 처음에 퍼포먼스인 줄 알았는데 둘이 싸우는 과정에서 사이다 병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나훈아 왼쪽 얼굴을 찌르자 그제서야 사람들이 스토커를 제압했다고 합니다. 나훈아는 무려 70여 바늘을 꿰맸는데 지금도 그 흉터가 남아있을 만큼 심각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방송에 나와 이야기했는데 가수를 더 이상 하지 못할 만큼 힘들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많은 루머들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라이벌인 남진
남진이 사주했다는 썰입니다. 이에 대해 남진은 인터뷰에서 말도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했는데 조사 결과 증거도 없었고 그 스토커가 남진의 생가도 방화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영화배우 김지미는 나훈아와 오랫동안 연인관계를 유지했으며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김지미와 함께 사는 동안 예절 및 서예 등 다방면으로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나훈아는 훗날 인터뷰에서 김지미를 나를 남자로 만들어준 사람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김지미 역시 진정한 남편으로 의지할 남자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지미는 원래 나훈아랑 둘이 평범하게 작은 식당을 하며 조용히 살고 싶어 했으나 나훈아가 가수로 복귀하면서 둘의 사이는 멀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훈아는 김지미와 헤어질 당시 그녀에게 수천만 원을 줬는데 여자 혼자 살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혀 그가 얼마나 좋은 매너를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2008년 일본 야쿠자와 한 여배우를 놓고 싸워 고자가 됐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소문이 너무 어이없고 과장되어 퍼지자 나훈아는 1시간짜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기자회견에서 단호한 표정으로 단상 위에 올라 여러분이 원한다면 바지를 보고 5분 동안 보여드리겠다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랬을까 싶기도 합니다. 결국 그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팬들이 나훈아를 굳게 믿는다고 외쳐서 바지는 내리지 않고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많은 기자들은 땅으로 내려왔던 셀러브리티가 그렇게 다시 하늘에서 빛나는 별로 올라갔다라고 평했고, 음악 평론가들은 이런 카리스마는 어떤 지도자에게서도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평했습니다. 나훈아는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만의 신념을 가진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한 번은 삼성 일가가 개인적인 파티를 열게 되었는데 나훈아에게 파티에서 공연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삼성의 거대한 권력과 자금으로 모든 연예인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공연 요청에 응했는데 나훈아만이 거절했다고 합니다. 거절하면서 나는 대중예술가다. 따라서 내 공연을 보기 위해서 표를 산 대중 앞에서만 노래를 하겠다며 내 노래를 듣고 싶으면 표를 끊으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대중과 언론들은 나훈아에게 신비주의 스타 중 한 명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훈아는 콘서트에서 자신에게 신비주의라는 말은 가당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나훈아의 경우 작사 작곡을 하는 싱어송라이터이기 때문에 앨범 준비를 위해서 꿈도 채우고 책을 읽는 등 6개월 이상의 긴 준비 시간을 갖는데 이 사이에 언론들이 자기들 편한 대로 자신을 신비주의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언론이 나훈아를 신비주의로 표현하는 것은 틀린 것만은 아닙니다. 일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동료 연예인들조차 실물을 영접하기 가장 어려운 연예인 중 한 명입니다. 오죽하면 데뷔 30년 차인 유재석도 나훈아를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나훈아는 수많은 곡을 작사 작곡한 만큼 음반 저작권료가 월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라고 합니다. 1992년 국회의원 선거 때 민주자유당에서 공천제의를 받았지만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면서 거절했습니다. 이어 정치인들에게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닌 자기 당이 한석 더 차지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1996년 9월 일본 오사카에서 공연을 하는 도중 독도는 우리 땅을 당당하게 부른 적이 있습니다. 마무리 공연에서 2천여 명의 관중과 쾌지나 칭칭 나네를 불렀는데 그 노래 가사의 일부를 독도는 우리 땅으로 바꿔 불렀습니다. 이 사실이 일본 언론에 의해 알려지자 일본 우익 세력들은 나훈아를 죽여버리겠다며 엄청난 협박을 일삼하고 나훈아는 협박범에게 때리 죽이려면 지기삐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미국에서 공연 제의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 외국 가수들은 한국에 와서 공연할 때 과한 조건을 불러대는 반면 한국 가수들은 미국에 구경 가는 기분으로 공연하던 것이 기분 나빠 미국 공연 제의를 굉장히 부풀린 조건으로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 관계자는 나훈아가 말한 모든 조건을 전부 들어줘 공연이 성사되었다고 합니다. 나훈아는 후배에게도 멋진 선배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수 강진은 나훈아를 0번째 은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진은 가수 데뷔 이후 확실한 히트곡이 없어 상황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에 신곡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 우연하게 나훈아의 땡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강진은 당장 나훈아를 찾아가 이 곡을 자신에게 달라고 사정했는데 나훈아는 왜 꼭 이 곡을 받으려 하는지 물었다고 합니다. 이에 강진은 신곡보다 땡벌이 좋다고 했더니 나훈아는 한참 고민하더니 강진이 부른 노래들을 사무실로 보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노래를 듣고 분석한 후 강진에게 맞도록 멜로디를 편집하고 가사도 추가하는 등 편곡을 해줬다고 합니다. 나훈아가 편곡해준 땡벌로 강진은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훈아는 자신의 곡으로 강진이 엄청난 돈을 벌었음에도 후배인 자신에게 한 푼도 요구하지 않았다며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